미국 대선이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트럼프의 정책, 바이든의 정책, 그 교집합 부분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안전하면서도 좀 더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미국 대통령 초임 기간 S&P 500 지수가 플러스 수익일 확률이 4년 차 때는 무려 100%였다고 합니다. 올해 바이든 정부의 3년 차고 내년이 4년 차거든요. 이러한 조정 기간 동안 차근차근 모아간다면 내년의 수익률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행복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최근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유난히 약세를 보이는 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바이든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IRA 법안에 따른 수혜주, 그 대표적인 게 바로 2차전지였죠.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는 우려감이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올해 6월에 조지아 연설에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전기차 세제 혜택 등 IRA를 폐지할 것이라고 트럼프가 밝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이 증시와 해당 산업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은 왜 갑자기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 정세가 어지러운 만큼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선호 심리가 미국 국민들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이 전쟁에 따라 유가가 올라간 흐름 자체를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현재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 속도는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죠. 미국은 대표적으로 글로벌 최대 석유 소비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고유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은 올해 40%에 계속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많은 나이 때문에 정신적, 건강적으로도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게다가 최근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도 문제가 됐었고 심지어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가 계속 안 좋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다 보니까 바이든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미국 대선에서는 미국 내의 문제가 외교적인 정책보다 더 우선시되는 경향이 컸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 아무리 지지고 볶고 해도 미국 자체적인 경제가 악화된다면 그 정권의 지지율은 계속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최근 미국 경제의 불안 요소 자체가 또 바이든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올해 바이든의 지지율은 40%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려 6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공화당에서의 대표 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기소만 4개가 있을 정도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긴 하나 혹여 투옥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출마를 막을 수 없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 미국 대선의 향방은 여전히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최근 트럼프가 출소함과 동시에 대선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평소보다 더 빨리 시작되고 있다 볼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빠르게 캐치해서 미국 대선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것이고요. 워낙 미국은 전 세계 경제 1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권이 어느 정권이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도 경제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대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더 중요해진 게 탈세계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분쟁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외교적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 것인가, 또한 탈세계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급망 중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망을 재편할 것이며 그의 돈은 어디로 집중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느 때보다 미국 대선이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어떤 인물이 정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적인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SK증권에서 이를 토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께서 간단히 생각하시기에는 첫째, 트럼프가 있는 공급 학파의 공화당에서는 통상적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세금을 줄이며 정부의 지출과 개입을 최소화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특징을 가져가게 되고요. 반대로 바이든 쪽의 이 케인스 학파의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의 불완전함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정부의 개입과 증세를 만들어내고 정부의 지출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죠. 따라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좀 더 많은 쪽이 민주당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게 공화당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둘 간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게 바로 조세 정책 부분입니다. 트럼프 쪽은 감세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쪽이고, 바이든 쪽은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만들어서 특정 부분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만 보면 상대적으로 바이든의 정책이 기업과 고소득층에 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수익이 같아도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이든의 조세 정책이 시행되면 10년간 4조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데, 이 세수 인상분의 90% 넘는 비중이 소득 상위 20%가 부담하게 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대기업들의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돈의 흐름이라 그랬고, 크게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둘째로는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해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의 바이든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다 하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돈의 흐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 그만큼 세금을 많이 줄여주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선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과연 정권이 바뀌면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료로 찾아봤는데,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미 증시 기준 공화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누가 더 낫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히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목해볼 만한 데이터가 뭐였냐면, 미국 대통령 초임 기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 평균 연간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3년 차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년 차 수익률이 높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대통령 초임 기간 S&P 500 지수가 플러스 수익일 확률이 4년 차 때는 무려 100%였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바이든 정부의 3년 차고 내년이 4년 차거든요. 내년에는 바이든 정부의 4년 차니까 S&P 500 지수의 플러스, S&P 500 지수가 오를 확률이 100%라고, 이러한 기대를 조금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요, 미국 대통령 초임 기간 S&P 500 지수의 흐름을 월 단위로 따져봤을 때 3년 차에 10월, 11월 이때는 통상적으로 박스권 장세를 연출했던 가능성이 높았고, 그 이후로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점차 증시가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확률 높게 따져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걸 지금 장세에 입혀보면 지금도 여전히 증시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봤을 때 오히려 이러한 조정 기간 동안 차근차근 모아간다면
내년의 수익률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는 내년에 불특정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의 방향성을 참고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 트럼프, 바이든이 됐을 때의 수혜 산업은 뭐고 피해 산업은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약 67% 정도를 전기차로 판매한다고 발표하면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 IRA 법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바이든의 IRA 법안에 맞춰서 미국 투자 누적 금액만 약 7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바이든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광기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일자리와 자동차를 지키려면 본인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를 폐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자꾸 우려가 들면서 기존의 IRA에 따른 수혜를 받은 업종들이 자꾸 주가가 출렁출렁이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IRA 폐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법 제정하는 게 어려운데 그 제정한 법을 폐기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IRA 법안은 약 10년간 진행할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IRA로 인해서 공화당의 우세 지역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수천억 달러가 이미 투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물은다? 분명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탄소 포집 기술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요. 실제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됐을 때 논쟁거리였던 오바마 케어도 폐기하겠다 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폐기에 실패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화당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 쳐도 IRA를 100%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는 규모를 줄인다거나 방법을 조금 달리하는 느낌으로 갈 수는 있겠다는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든 정권에 비교를 했을 때는 2차 전지와 친환경에 대한 관련 수혜 업종들의 수혜 강도가 조금은 약해질 수는 있겠다지 이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에너지 혁신 시대에서 각 국가들이 필연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와 친환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물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변동성은 좀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분야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자면, 솔직히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우리가 확답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도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때 나는 이쪽이야 라고 한쪽의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트럼프의 정책, 바이든의 정책, 그 교집합 부분에 좀 더 주목하시는 게 안전하면서도 좀 더 확률 높은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그 안에 교집합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왜냐? 이 교집합 공통점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 이 교집합인 것 같습니다. 즉,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리쇼어링 정책은 이미 트럼프 정부 때부터 본격화됐던 이슈였거든요. 이런 흐름이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으로의 투자 움직임, 인프라 확대 움직임, 이 안에서의 투자 기회를 잡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미중 간의 분쟁의 스탠스도 여전히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 또한 트럼프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그 방법론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올 것 같다. 가령 트럼프가 된다면 세액으로 압박을 직접적으로 하겠죠. 바이든이 된다면 지금처럼 동맹 국가들을 한데 모아서 기술적으로 압박한다거나 조금씩 말려 죽이는 스탠스로 갈 것 같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근데 하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벌리며 기술적인 압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반도체 기술, 그래서 AI, 더 나아가서는 차세대 IT 기술 이쪽으로 더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분야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또 계속 공부하면서 공유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또 미국 대선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배경과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을 나름대로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 나눠봤는데요. 분명 쉽지 않고 힘든 시장임은 맞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회들을 차근차근 찾아내 나아간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찾아오는 기회의 주인공이 돼서 그때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분명 힘들겠지만 조금 힘내시고 묵묵히 버티고 이겨내셔서 다음 기회의 주인공이 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영상에서 제가 특별히 또 책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 총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첨자를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본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소 취합해서 바로 또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아쉽지만 또 다음에 이러한 좋은 기회들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다음 기회에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뿅.